들어왔다 나가셨네. 급하게 성사된 방송이라서 저 사실은 어저께 날 새고 어저께 날 새고 회사에서 자고서 바로 와서 수영도 못 갔고요. 이렇게 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가 사실은 오늘이 휴일이 아니면 나는 오늘 휴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급하게 해줘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좀 이렇게 좀 뭐 그렇게 긴박한 상황은 아닌데 5월 달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5월 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이게 또 뭐 벌금 묻니다. 가산세 물고 막 이러니까요. 이거 꼭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그 대부분 잘 모르세요. 종합소득세. 이거는 배달대행 라이더뿐만 아니라 이 배달대행 라이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자영업업자라든가 자기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될 상황이 오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숙지하면 좋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배달대행 라이더 분들은 반드시 요 방송 들으셔야 됩니다. 요거 돈 버는 방송이고 이거 안 들었다가 나중에 뭐 갑자기 내가 얼마 벌지도 않았는데 뭐 세금을 100만 원을 내야 한다느니 이게 무슨 일이고 막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이 생방송 세팅하느라고 이 세무사님 전문가님이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이름도 잘 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방송이 굉장히 내추럴합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옆에 계신 이 세무사님 자기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마스크 쓰고 하실 거예요? 네네. 두 분을 못 믿기 때문에. 예, 저는 양쪽에서 라이더 전문 세무사 정책과 실무를 공히 수행하고 있는 세무법인 구텍스의 구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소개를 하나요? 네. 저는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상석 팀장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보지 마시고 저기를 보세요. 노트북을 보고. 아니 혼자 노트북을 앞에다 두고서 하나 했어요. 저도 그 배달 대행을 한 10년여 여기 센터 들어오기 전까지 배달 대행을 10년여 정도 했던 사람으로서 라이더들에 대한 어떤 이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현정화TV에서 같이 방송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세무사님은 저는 이제 처음 뵙고 그리고 이제 그 유상석 팀장님은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뵀어요. 여러 번 뵙고 이제 배달대행 노동자분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상식적으로 해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세 관련돼서 아직도 그 잘 모르시고 그리고 또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업종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배달대행 라이더 분들은 사실상 일하다 보면 한 탕이라도 더 뛰어야지 이게 뭐 어디 무슨 이게 뭐 무슨 무슨 세금 관련돼가지고 업종 코드 복잡해 몰라 봐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거 안 들으시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안 들으시고 갑자기 그 종합소득세 신고했다가 원래는 한 30만 원 황금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뭐 80 몇만 원 세금이 나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영상을 해가지고 자영업자잖아요. 배달대행은 아니지만. 유튜버. 네.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유튜버 업종 코드를 찾아봤습니다. 기본 뭐죠? 기본 감경률인가 그게 88%예요. 유튜버가 지금 그 업종 코드 때문에 세금이 변경된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1인 유튜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영상 매체 뭐 해가지고 MCN이나 생겼는데 그 둘 간의 업종 코드의 소득률 차이가 20%예요. 그 정도로 세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달 대행 라이더들 업종 코드가 지금 940918이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본격적인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라 업종 코드 이거 써놨는데. 아니, 그거 기억하시는 거 맞아요. 맞아요? 네, 맞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배달 라이더가 우리가 음식 배달을 했는데 예를 들어 세금을 지금 요번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변호사님이나 돈 잘 버시는 우리 옆에 계신 세무사님 같이 만약에 세금을 똑같이 낸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5월 14일 날 배민 커넥터하고 그다음에 배민 라이더스를 대상으로 우한 청년들에서 문자가 나갔습니다. 940-909로 신청된 기타 자영업으로 신고된 것을 940918로 바꿔도 된다. 이 918은 퀵서비스야, 퀵서비스. 예, 그러니까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퀵서비스용 업종 코드. 그럼 여러분들이 업종 코드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업종 코드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가 배달 대행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유튜브를 해. 그럼 어떤 사람은 도소매업을 해요. 근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 자기가 하는데 2,400만 원 정도밖에 못 벌어요. 근데 종합소득을 한 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경비는 나갈 거야 라고 해서 어느 정도 소득 정도 수준에서는 이 기본적인 경비율을 인정해주는 업종 코드가 다 따로 있어요. 퍼센테이지가. 그래서 우리 배달되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도 해야 되지, 기본적으로 기름 넣어야 되지, 보험료 내야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지출한 거잖아요. 매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출한 거는 우리가 번 게 아니잖아요. 번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몇 천만 원 안까지는 그럼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나갈 거야 라는 이 전문가들이 다 해놓은 기본적인 지출 비율을 만들어 놓은 업종 코드라고 해요. 근데 그게 퀵서비스가 생겨난 지가 얼마 됐죠? 퀵서비스 업종 10년 코드가. 넘죠. 원래는 있었죠. 있었는데 이제 소득률이 달라진 거죠. 근데 소득률이 뭐 19년도 달라지고 20년도 달라지더라고요. 매년 달라지. 그래서 그때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지표라든가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전문가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조금씩 바꾸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그렇게 우리가 배달대행 라이더들이나 퀵서비스는 퀵서비스 업종 코드, 그러니까 940-918 요 업종 코드로 적용시켜야 되는데 우한 형제들인가 걔네들이 청년들. 하여튼 형제나 뭐 청년이나 뭐 걔 젊은 애들이니까 하여튼 근데 걔네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그냥 일괄적으로 세금 계산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세무사님이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을 좀 한번 쫙 해줘보세요. 시원스럽게 하고. 아니 현 대표님이나 저나 좀 급해서 그런지 막 우왕좌왕하는 게 있어. 아닌데 나는 아닌데 나만 그래. 난 정리했는데 네. 진짜 힘이 그랬는데 나만 그래. 저희가 이제 우리 전문가 얘기를 그런 들어봐요. 문제의식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플랫폼 노동자 세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세무를 최초로 이게 정리를 한 이런 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페이퍼웍이 한 이제 50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 부처에도 저희가 배포하고 또 한국노총 같은 이런 데도 교육 자료도 사용하고 절세 자료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우리 라이더들은 어떤 분들이냐? 왜 이 세금 신고가 이렇게 난리냐? 결과적으로는 어쩌다 사장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자영업이라는 게 이제 소득세 신고하는 사업자라는 게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야 내가 사업하겠다 해야 사업자인데 사업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가 사업자 등록 간 적도 없고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표방한 적도 없고 대외적으로. 우린 근로자라고 네. 계속 요구하는데. 근데
플랫폼 사업자인 이제 배민이라든지 요기요라든지 쿠팡이츠. 예,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데서 그 우리 플랫폼 노동자들인 라이더들에 대한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를 했죠. 3.3% 원천 징수를 하면서 갑자기 우리 그 플랫폼 노동자 라이더들에 대한 그 업종 코드를 이제 퀵 서비스로 넣은 사람이 있고 기타 자영업으로 넣은 사람이 있고 뭐 물품 배달원으로 넣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기타 물품 배달원을 하고 940919. 그 다음에 배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기타 자영업으로 해버렸어요. 940909. 그리고 뭐 다른 또 데는 퀵 서비스로 한 데가 있고. 바로고는 또 940918. 근데 똑같은 다 라이더인데 다 이렇게 업종 코드를 다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코드가 다른 것이 뭐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그 코드가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만약에 그 라이더 수입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떤 업종 코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득이 500만 원 많겠지만 어떤 이제 보통 소득률이 보면은 20%에서 40%까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바로 채널 돌아갑니다. 바로 이거 뭐야 이래서 야 또 바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네. 이게 뭔 말이냐 이걸 제가 이게 그 번역을 해드리면 유튜버로. 지금 앞에 계신 저 청년이 쟤네들 무슨 말이 하는 거지? 라고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지금. 웃잖아 지금. 그 인정하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업종 코드가 아까 치면 940, 918 막 이렇게 940, 919 막 있는데 그것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순 경비율이라고 그래서 야, 넌 얼마 정도 썼을 것 같은데 그래서 까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출한 내용이 너는 내가 처음에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얘는 얼마 정도 까줘도 뭐 우리가 세금 걷는데 뭐 문제가 없어. 이 업종 코드는 우리가 세금을 얼마 정도 까줘도 뭐 근데 난데없이 변호사처럼 잘 버는 업종 코드를 배달대행 막 맨날 뭐 기름 넣고 막 고쳐야 되고 이런 거에다가 업종 코드를 거의 뒤집어 씌우면 왜냐면 변호사들은 돈 잘 벌고 하니까 이분들은 까주는 게 얼마 없는데 우리는 이게 나가는 돈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갑자기 변호사용 업종 코드를 적용을 해가지고 원래 세금을 더 감면 받아야 되는데 감면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예. 다르시네. 여기에서 이 전문가 얘기를 다시 넘어간다. 오늘 힘든데.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배민이라든지 쿠팡이츠라든지 이런 데들은 소득률을 그러니까 이익이 엄청나게 나게끔 소득 코드를 적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계산하는 코드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라이더들의 수입보다 소득보다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잡히게끔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라이더들은 이 사업자로 한번 사업자를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또 세무신고를 물어본 적도 없고 세금을 뗄 때도 내 의사를 물어본 적도 없죠.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렇게 원천징수하면서 적용한 코드 때문에 라이더들의 소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잡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이번에 신고 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오늘 신고하러 상담하러 우리 오신 라이더 분 분을 좀 한번 모셔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 라이더 분이 오셨어요. 실제 라이더 분이 오셔서 팀장님도 이쪽으로 가세요. 뭐 어차피 이중으로도 예. 안 그러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은 요즘에 좀 힘들어요. 힘들어서 배달 대행을 하려고 쿠팡이츠를 앱을 다운받았다? 진짜? 네,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요번에 헬멧이 별로 안 팔린 거예요. 등록을 했어요. 그거 팔려고 하면 돈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만약에 내가 10만원어치를 했잖아. 10만원어치를 했는데 배달대행 여러분들한테 입금되는 돈은 얼마냐? 그 와중에 수수료 띄고 3.3%
그 원천 징수를 띄고 입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가 월급을 받아도요, 그 회사 직장 생활에서 월급을 받을 때도 그 원천 징수를 띄고 그 입금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세라고 그러네. 예, 일단 세금을 먼저 띈 거예요. 이미. 근데 종합소득세에서 이상하게 업종 코드를 적용받으면 원래는 그 낸 소득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그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러면 일단 실제 사례 오늘 실제 사례를 별로 전문가 상담을 좀 해주시면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소개 좀 먼저 해주세요. 예. 네. 소개. 저는 지금 일단은 대학생이고요. 한 배달 대행을 시작한 건 한 3년, 3, 4년? 그럼 그러니까 뭐 이름은 안 밝히셔도 되고. 네. 오민호고, 원래는 여기서 치킨집도 했었거든요. 한 2년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공부해서 학교 가고. 젊은 분이 돈 들고 올랐구나. 배달 대행 쭉 생활력이 생활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학비를 버셔가지고서 대학을 가시고 또 그 과정에 또 라이더 하시고.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아들아 보고 있냐? 게임만 하고 있어 이 새끼가. 하여튼 그래요. 네, 훌륭한 청년입니다. 훌륭한 청년인데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제 국세청 이런 데서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해라. 그래서 문자가 카톡이 와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제 동남권 여기서 이렇게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이런 거를 전문가분이 상담해준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더니 이제 그 홈택스일단 아이디부터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거 막 생각 안 나서 찾아가지고 했더니 뭐 제가 코드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물어봤어요. 이게 뭐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고가 뭐 18로 끝나는 거고 쿠팡이츠가 19로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상담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고하고 쿠팡이츠하고 두 군데서 이제 라이더 수입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교하기가 딱 좋죠. 그러니까 바로고는 그러니까 똑같은 라이더 일을 하는데 바로고는 940, 918 같은 퀵 서비스 업종을 적용했고 또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기타 물품 운반업인 940, 919, 919 그 코드를 적용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어차피 보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지만 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경 비율이라고 해서 얼마나 비용을 인정하느냐 이제 있는데 전체 벌은 금액 중에서 79.4%를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은 내 이익이 얼마냐? 20.6%죠. 20.6%가 내 소득이 되는 겁니다. 벌은 돈에서. 그런데 기타 물품 운반업인 940, 919 이거는 비용을 인정해주는 비율이 68.3%예요. 11% 차이.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일이 똑같은 하는데 그러면은 그 소득이 얼마예요? 31.7%. 30%가 넘어요. 의사, 변호사들의 소득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5% 정도가 돼요. 아주 최고 높은 비율이. 그러니까 기장을 안 했을 때도 그 정도 되는데 기장했을 때는 더 높죠, 사실은요. 원래 실제적인 비용은 더 적어요. 근데 지금 이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자가 구입하거나 리스를 해서 임차료가 나가고 또 매일 10,000원 이상씩의 유류비가 나가고 또 보험료가 엄청난 보험료가 또 나가고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내기 때문에 사실은 오토바이란 장비를 가지고서 일을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만 가지고서 때우는 그런 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률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하더라도 굉장히 높다. 세금이 많이 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지금 어떻든 이제 쿠팡이츠에서도 코드를 잘못 적용했지만 이제 퀵 서비스로 해서 가장 낮은 코드를 적용해서 소득세 신고를 이번에 하셔야 이제 절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합쳐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소득이 얼마가 낮고
네. 이게 얼마를 벌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쿠팡이츠랑 거기에서 뭐 우아한 형제들인가 뭐 친구들인가 청년들? 네, 청년들인가 노인들인가 하여튼 걔들이 이게 적용한 그 코드와 실질적으로 우리가 킥서비스 코드랑 했을 때 차이가 내는 돈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보면 2천만 원 정도 라이더 수입이 있었다를 비교를 해보면 아까 이제 코드의 차이 따라서 그런데 이제 940, 918 같은 킥 서비스 정상적인 지금 라이더 코드를 적용했을 때 얼마를 원래 이제 3.3% 원천 인수 하니까 60만 원, 66만 원을 이제 원천 인수 당했겠죠. 그랬죠. 그래서 세금을 이미 낸 겁니다. 66만 원. 그런데 세금을 진짜 내야 될 세금은 얼마냐? 67,200원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를 다 환급받아야 되겠죠. 58만 6,080원을 네. 환급받습니다. 그 환급 받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환급받아야 되는 금액이 그건데 940, 919 아까 네. 어디였죠? 그 물품 배송. 쿠팡 네. 쿠팡이츠. 쿠팡이츠. 쿠팡이츠에서 했던 방식으로 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34만 원 환급받아요. 그래서 아까 940, 918보다 25만 원을 더 냅니다. 더 이제 환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세금을 많이 더 내는 거죠. 하루 추가라고 하든지 이틀 해야 될 일 돈을 날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쿠팡이츠에서 회사에서 보내준 대로 회사에서 원천 징수한 대로 세금을 내게 되면 똑같은 소득인데도 소득 환급을 이만큼 덜 받고 또 이제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아주 작은 소득을 내기 때문에 그런데 소득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차이가 더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그리고 940, 909 기타 자영업으로 했을 때는 배민에서 한 거죠. 네네 이거는 더 커지죠. 아, 배민에서 이걸로 네, 적용을 처음에 이제 공구로 했다. 작년에도 그랬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환급을 66만 원 내고서도 2천만 원이 이제 라이더 수입이었을 때 18만 원밖에 환급을 못 받아요. 그래서 40만 원만큼 더 내는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940, 918 같은 퀵 서비스 정상적인 라이더 소득 코드를 적용했을 때보다 40만 원을 무려 더 내는 거죠. 환급을 덜 받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익이 뭐 4천만 원, 5천만 원 있을 때는 더 커집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5천만 원이 있을 때는 무려 940, 919 했을 때는 이제 기준경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도 한 80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되고 그 다음에 940, 909 배민 아까는 쿠팡이츠였고요. 배민이나 뭐 이쪽에서는 우아한 형제들, 우아한 뭐 청년들인가요? 그쪽에서는 무려 100만 원을 더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고 있는 940, 918이라는 정상적인 라이더의 소득도 엄청 높은 겁니다. 높은 거예요. 20%면 이 세상에서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20%의 이익이 났다. 자영업자, 우리 치킨집도 하셨으니까 20% 이익 거의 불가능하죠. 20%면 아까 했던 전문직 수준은 아니지만 진짜 보통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높은지를 알려면은요 화물 운송업 그 다음에 1륜차 운송업이라고 하는 늘찬 배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업종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운송업이고 물류업이에요. 인적 영역이 아니에요. 왜? 오토바이라는 장비를 가지고서 일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운송업이죠. 산업의 일부분이에요. 사실은요. 그 영역으로 우리 라이더들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소형 화물 운송업이죠. 그렇죠. 그게 이제 늘찬 배달업이라고 2륜차 운송업입니다. 그 우리 세무사님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왜 우리가 음식 배달 필수 노동자라고 뭐 구마다 조례도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음식 배달업이란 코드 자체가 없어서 불효불급하게 퀵 서비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홈택스의 4월 21일 날 이전에는 이 내용도 없었어요. 올해 4월 21일 날 홈택스에 이게 딱 나오면서 그 밑에 퀵 서비스 밑에 그 밑에 음식 배달업이
퀵서비스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나마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아까 늘참 배달앱이라고 이륜차 운송업이 소득 코드가 지금 얼마냐면은 그 비용으로 인정되는 게 86.5%예요. 그러면은 소득률이 얼마냐? 13.5%예요. 이게 13.5%면은 그 물류업 중에서 일반적인 코드고 소득률이고 우리 그 라이더들도 13.5% 정도로 적용되는 게 정확하게 맞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20.9% 정도 되니까 무려 한 7% 정도를 더 내고 있는 거예요. 물류업이라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더더군다나 우리 이렇게 청년들은 사실은 운송업이다. 그러면 15세부터 34세까지 창업 업종이에요, 사실은요. 청년 창업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물류업이다.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냅니다. 100% 감면이에요. 모르셨죠? 5년 동안. 연기 잘하셨어. 네. 근데 라이더라는 인적 영역으로 해서 플랫폼 노동자 사업자들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아무런 공제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현대편 그러니까 화나시죠? 그렇게까지. 그렇게 하면 내일 아니니까. 정명이 아니야. 아드님이 또 하실지도 아니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우리 라이더 유니온이나 이런 노조 활동들 열심히 하신 데들 저거 했을 때 우리 뭐 갖고 작년에 싸웠었어요? 지금도 싸우지만 근로작성 갖고 싸웠잖아요. 맞아요. 여전히 이제 작년에 저희가 구제희 세무사님하고 이 종합소득세 방송했을 때도 이 화두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그 근로자성 갖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근로자성 갖고 이야기하는 동안 1년이 또 흘러버린 거예요. 여전히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진행 중이고 세금은 이렇게 왕창 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 최소한 알고 있어야지 코드라도 변경해서 조금이라도 환급을 받거나 혜택을 받게.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못 해주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방송을 네.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이 사람들 속의 머리에서 자꾸 지워지냐면 이 조금 뭐라 그럴까 제대로 취재하지 않은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배달 대행 노동자들이 뭐 1억을 번대더라. 0.05%. 막 무슨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 버는 건 일이 아니래더라. 다 떼고서도 막 이런 아주 터무니없는 그것이 마치 대다수의 배달 대행 라이더들이 다 그렇게 버는 것이냐 기사를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이더도 1억을 벌어야죠. 그럼 좋죠. 아니 그 근로자들도 보면은 억대 연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억대 연봉이라는 게 있는데 이 라이더들의 1억이라는 거는 사실은 순수입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아까 있듯이 저기 오토바이 리스료라든지 보험료, 기름값, 뭐 정말 위험한 여러 가지 비용들, 식사들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공제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10%대예요. 그런데 1억이라는 매출 자체를 그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라이더 같은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자로서도 보호를 못 받고요. 사업자로서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근로자로 하면은 사실 1억을 벌더라도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노동자들하고는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어요. 그리고 사업자로 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억을 벌어도 청년 창업을 받으면 세금 하나도 없습니다. 5년 동안. 그런데 라이더라는 인적 용역이라고 취급되기 때문에 1억을 벌면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진짜 엄청납니다. 1000만 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라이더들의 소득률이 이렇게 높은 것이 정상이냐. 저희가 이제 심지어는 아까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데가 30%대의 세금을 내게끔 만드는 이 상황. 이거는 빨리 시정이 돼야 되고, 지금 20%대의 퀵서비스도 라이더들의 그런 실제적인 비용이나 소득 관계를 비춰봤을 때, 아까 또 그리고 1인차 운송업, 그 다음에 화물 운송업을 봤을 때 10%대 초반 왔다 갔다. 이 정도까지 낮아져야 그나마 근로자로도 아니고 사업자로서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낼 만하다. 그 정도가 적정한 세금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저도 요번에 알게 된 건데 유튜버 수익을 하는 그 유튜버들의 그 단순 경비율이 88%더라고요. 근데 왜 배달대행 라이더는 79%밖에 안 돼? 이게 띵?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경비를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배달대행 라이더들은 그 유상훈 리스를 내도 정도 비용만 기름 내지 막 그러더라고요. 오늘 유튜버도 많이 보시니까 유튜버도 또 1인 유튜버가 있고요. 그가 1인 유튜버는 사실 장비나 뭐 이렇게 고용을 하나도 안 하고 일적 물적 장비가 하나도 없는 업종이라고 해요. 그거 말고 이렇게 장비를 좀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까 84.8% 예. 이게 바로 그겁니다. 84.8%.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배급업. 예. 그리고 1인 유튜버들은 지금도 여전히 64.1%. 아. 예, 35.9%의 소득률이에요. 높다. 이건 거의 변호사보다도 더 높죠. 의사 변호사보다. 많이 버시니까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 몸만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소득률이 높지 않냐. 아, 그러니까 여기를 적용 받는 거죠. 사업자를 냈어요. 아니 사업자가 꼭 있었던 게 아니라 어쨌든 그 구분 자체가 우리 라이더들이 제가 낮은 소득률을 적용받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오토바이라는 물적 장비, 물적 시설을 가지고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그것에 따라서 소득률이 산정이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만약에 심부름센터 같이 그냥 몸으로 그냥 한다. 그러면은 소득률이 높지 않죠. 근데 이런 장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해서 맞는 비용의 경비율을 인정받아야 된다는데 그게 아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 있는 소득률마저도 적용받지 못하고 엄청나게 높은 다른 업종 코드의 소득률을 적용받다 보니까 라이더들이 정말 플랫폼 사업자들의 손끝 하나에 세금을 엄청나게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정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플랫폼 알겠습니다. 사업자들의 지금 권익을 좀 보호해야죠. 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앉아서 여기 누구지? 난 누구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세금 관련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이해를 좀 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예, 했습니다. 예. 지금 눈빛이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했습니다. 예. 근데 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제 한 20대 청년들이 배달 대행 라이딩을 하면서 가장 위험하다. 내가 이런 거는 좀 내가 라이딩을 해보니까 이런 건 위험한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대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현장에서 그런 생각 들은 거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거는 하나를 픽업해서 하나를 갖다 주잖아요. 네. 근데 일반 배달 대행은 묶어서 가죠. 묶어서 가니까 얘 핸드폰을 사실 콜이 뜨면은 최대한 빨리 잡고 이게 4-5개씩 묶어서 가야 되니까 핸드폰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차라리 하나씩 가면은 쿠팡 같은 거 올린 거 대충 수락을 하고 목적지 알고 그냥 여기 타고 가면 되는데 얘들 계속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콜이 계속 있으면은 또 여유 있게 봐도 되는데 콜 별로 없을 때 같으면은 떴다가 1초 안에 사라지니까 거의 그냥 계속 거의 이러고 운전하시면서. 네, 전투콜 상태인 거죠. 네, 이게 조금 제일 위험한 게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운전 저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앞에 이렇게 판때기 앞에서 이렇게 보이면 콜이 보이면 콜이 없을 땐 그거 찍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거 찍으려면 한 손으로 이걸 갖고 이걸 찍어야 되는데 주행 중에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자칫하면 한손 운전할 때도 있어요 거의.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세무도 그렇고 돈도 아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지금 저한테도 연락이 많이 오시지만 그러니까 배달 대행 라이더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교육을 시키는 게 좋으냐. 근데 물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고 줄어들지 않거든요. 안 죽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좀 굉장히 많이 듣고 싶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세금 문제도 좋지만
일단 이렇게 현업에서 생기는 분이 오셔서 한번 여쭤본 거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돈을 벌어서 세무신고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깝깝하잖아요. 예. 깝깝해서 이제 상담받으러 오신 거고. 예. 근데 오시니까 좀 마음이 좀 잘했다 싶어요. 뭐 새로운 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좀 생각 안 했던. 예, 코드 번호라는 거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나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당한 게 있었구나라는 거를 인식 자체를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 서울시에서 하는 이 세무상담, 이 세무상담에 대해서 처음에는 필요성들을 많이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 세무상담 이 순간에도 하고 있는 세무사님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이런 부분을 모르고 오셨다가 인식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부처님 모신 날인데 지금도 와서 오늘 상담을 공휴일이에요. 저희 세무법인 구텍스 홍보 시간이야. 그러면 나도 제가 봤을 을 해가면서 유튜브 방송이 최적화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최적화되신 분이에요. 아니 진짜 정말 열심히 하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그 서울시에서 노동자 지원센터나 서울시에서 상장 줘야 돼. 엄청나게 정말 호평을 해주시고 아. 정말 아까도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막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야 너무 잘했다 우리가. 아니 근데 정말 이거 모르고 있다가 와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고 딱 가면 돈을 벌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오늘 좀 돈 벌었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왠지 모르게? 예, 오늘 요 환급 금액 보니까 또 그렇죠. 혹하죠. 이거 잘하시면은 확 커지고요. 네. 아까 창업 정말 청년 창업 우리가 진짜 정부에서 지원해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라이더들이 20만 명이에요. 플랫폼 사업자, 플랫폼 노동자들만 180만 명이에요. 네. 근데 앞으로 모든 근로자들은 플랫폼 노동자로 대체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 지원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실은 영상업도 요즘에 플랫폼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영상업. 거기도 창업 중소기업이에요. 그리고 띵 떠요. 그럼 어디 촬영, 얼마, 네. 뭐 필요, 이렇게 뜬다고요. 그 청년들을 이렇게 창업을 하면 정부에서 100%까지 지원해주기로 해놓고서 적용 못 받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세무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100% 공감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노동자로 근로자로서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창업으로 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과도기적으로 가는 거지 근본적인 것 자체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무는 세무고 노동법은 노동법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이 근로자성에 대한 것도 끝까지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니고 회색지대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는 아까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또 받아야 되고 세무상으로는 사업자로서 또 지위를 가져요. 근데 내가 원치도 않아요.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렇게 원천징수 하는 바람에 그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사업하겠다고 사업자 등록 낸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사업자로서 어쩌다 사장님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로서의 혜택, 사업자로서의 지위로 이런 혜택 아무것도 못 받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세제 지원이라든지 아까 그런 노동법상의 그 예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입법이나 행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 자체를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요. 예, 인정해야지 그것을 마치 여기서도 내 자식이 아니야, 여기서도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식의 한국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혹시 정치에 관심 있어요? 정치에 관심이 있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지금 출마의 별인데? 아니, 우리 이런 청년들, 그 라이더 20만 명, 이분들이 지금 세금을 더 내잖아요. 조만간 구의원이나 이쪽으로 출마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라이더 느낌이 있어요. 저도 라이더를 할지도 몰라서. 안 할 것 같아. 아니 근데 물론 방송 많이 해보셨겠지만 진짜 유튜브에 최적화되신 분. 아이고 왜 그러세요? 하여튼 우리 또 청년들이 오니까 진짜 실감나게 우리가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사고 안 나고 네. 돈 잘 모으시고 아, 하실 예.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세무 체계도 뭐 국세청에서 좀 보셔서라도 좀 전공이 뭐예요? 저 법학과입니다. 아이고 이 법을 조심히까요. 바꿔요. 예. 세법도 바꾸고 하여튼 네. 바꿀 게 많습니다. 그 아까 노동법도 바꿔야 되고 바꿔야 될 거 많습니다. 이게 근로자성 김학의처럼 되면 안 돼? 항상 이러는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돼. 안 돼. 하여튼 정말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진짜 그 되게 성실하게 사위상 끝이네요, 정말. 진짜. 딸이 없어서 그런지. 저 딸이 있어요. 몇 살이에요? 10살이야. 아니 띠동갑 정도 해야지. 법학관대. 본인 법학관대. 물어봐야지 본인한테. 이제 잘생기고 진짜 아니, 성실한 게 너무 성실하게. 이뻐요. 하여튼 너무 진짜 대단하시네요.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섭외를 했는데 네. 뭐 또 물어보실 거 있으세요? 아니. 없으시면 네, 뻘쭘한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눈동자 흔들리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아,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이 주변에 현종아 오토바이 TV 그 유튜브 꼭 이렇게 해요. 홍보. 혹시 상담이 미진하시면 세무법인 구텍스 세무사님한테 조금 더 오늘 이번 기회에 좋은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플랫폼 노동자, 특히 배달 라이더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게 있어서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재희 세무사님하고 이제 이건 뭐 노총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국노총하고 뭐 우리 현종화 대표님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산업안전보건 교육에 관련해서 당장 라이더들이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어플만 키면 다운만 받고 기사 등록하면 바로 할 수 있는 현재의 문제, 그냥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오토바이를 타기만 하고 코를 잡는 이 문제, 이거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사고율이 높아진다는 걸 알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있는 우리 그 플랫폼사, 아까 같은 경우도 아주 기술적으로 쉬워요. 견문생심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것을 솔직히 GPS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주행 중에 코를 못 잡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냐고. 혁신 기업이고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배달의 민족이나 부릉이나 뭐 이런 데서 이걸 못 하겠어요, 이걸? 그쵸? 음성으로 어떻게 잡으면 안 돼요? 아니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라이더가 어디 가는지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거 주행 중에 못 잡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 산업안전 보건교육도 필요하고, 우리 세무사님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단순하게 코드 변경만으로도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경제적 이득을 느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근로자성이 오래 걸린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과연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절세를 시켜줄 수 있는지, 라이더들한테, 이 필수 노동자들한테. 그 다음에 우리가 왜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우리 라이더들한테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사업소득을 3.3% 원천징수하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험업 하시는 보험 설계사들 같이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잖아요. 이분들 같이 그냥 연말정산 해주면 돼요. 플랫폼사에서. 원래는 그렇죠. 그냥 근로자처럼. 그렇죠. 특수고용 노동자 보험 설계사가 있잖아. 그러면 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느라 이렇게 고생하고 코드 어쩌고 저쩌고 할 이유가 없어. 그렇죠? 이 세무사님이 이걸 지금 좋은 정책 제안을 주셔서 저희도 이제 같이 이제 한국노총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한번 그것 좀 오늘 속 시원하게 좀 따져보세요, 한번 좀. 네? 원래는 사실은 얼굴이 올라. 특권 노동자들에 대한 이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연말정산 방법까지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 세무사 업계에서는 저를 죽이려고 그럴까? 안 좋게 생각하겠죠. 죽지는 않겠네. 왜냐면은 이 신고대리 다 해가지고서 우리 세무사들이 먹고 사는데, 그걸 만약 연말정산에서 플랫폼사 배민에서 다 해버려, 연말정산 기장 내. 그러면 기장도 안 맡기고 신고대리도 안 맡기고 하면 세무사들의 수입이 많이 줄잖아요. 아니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세무사님한테 뭐라고 하려면 그 홈택스를 뽀게 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어떻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라이더들이 종소세 신고 기간 동안에 지금 20만 명, 뭐 플랫폼 사업자들 180만 명이 다
일일이 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홈택스를 들어가고 또 세무서를 찾고 세무사들한테 돈을 주면서 또 신고를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엄청난 납세 협력 비용 그리고 국가적인 낭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플랫폼 사업자들한테만 혜택을 줘서 연말정산을 근로자같이 똑같이 해달라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무리 같지만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들은 또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용을 해서 근로자로 썼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법적 미비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냥 사업자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사실 종소세 신고를 하는 거니까 근로자 같이 원천 연말정산을 해서 종결을 해주는 게 되게 좋다. 근로자들은 뭐 여러 가지 특별공제도 많지만 이 특권노동자들은 사업자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게 별로 없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환급액만 정비를 해주면 금방 쉽게 끝나거든요. 주민등록 등본만 갖다 줘도 거의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고체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근데 특권노동자 중에서 특권노동자라기는 좀 그렇지만 저 사업자로 취급되는 그런 인적 영역 중에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보험 모집인들, 그 보험 설계사라고 하시죠. 네. 그분들이 다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입니다. 그분들도 똑같이 사업자로 취급이 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라이더라고 똑같은 사업자로 취급되면서도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요. 물론 이제 7,5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어야 되는 그런 전제 조건은 있지만 거의 우리도 뭐 라이더도 대부분 소득이 비슷하죠. 7,500만 원 넘으면 네. 기정해야지. 그러니까 1,500만 원 벌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만약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넣어주면 이분들이 이렇게 정말 지금 정말 한탕 더 뛰는 게 중요한 분들이 그렇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돈을 벌여가면서 소득세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법 시행령의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다가 그것만 고치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해서 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지금 현 상황이나 뭐 이런 그런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업종 코드 뭐 940, 918 업종 코드를 기억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러면 일단 지금 현 상황은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 업종 코드가 940, 918이 안 돼 있어요. 배민이나 뭐 이런 데가 그러면 우리 라이더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업종 코드를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이더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하여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홈택스에서 하든 아니면 세무사를 찾아가지고 하든 그때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라이더로서 소득을 올렸다면 그 소득이 맞다면 940, 918 코드를 적용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당연히 신고하면 되고 만약에 세무사를 찾아가지고 신고할 때는 다른 코드로 돼 있다 하더라도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라이더로서의 소득을 올린 게 맞다. 그러면은 940, 918을 적용해서 내 세금을 계산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넥터들도 있잖아요. 예. 쿠팡 같은 경우에 이제 자전거나 도보나 킥보드를 이용해서 하는 커넥터도 그 코드로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것들도 그 940, 918의 그 정의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로서는 코드만 넣고 보면 자 배달 업체나 배달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달 의뢰가 들어오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직접 음식물이나 물품 등을 지정된 장소에 신속히 배달해주고 대가를 받는 신속히 배달해야 된다. 그쵸. 느리게 배달하면 이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 이걸 왜 적용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을 썼는지. 예시, 퀵 서비스, 배달 대행 업체 배달원. 그러니까 모든 장비 어떤 장비를 이용하든지 간에 이동수단을 이용하든지 간에 퀵 서비스 배달원, 배달 대행 업체 배달원이라면 이 코드 940, 918 우리 유튜버님께서 말씀하신 940, 918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적용해달라
이렇게 반드시 요구하시고 홈택스에서도 이거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편집본 나갈 거죠? 시간 될 때 편집을 할 건데요. 예. 이거 급하니까 빨리 빨리 편집하셔야 돼요. 편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다른 거하고 달라요. 이 표를 라이더들의 넣어야지. 저를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이 표를 넣어야지 사람들이 보고 우리 여기서 좀 도와주세요. 그래야 되나요? 네, 그래서 좀 빨리 편집을 해서 어떻게 스트리밍을 근데 이게 지금 그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스트리밍이 그 이미 서버에 돼버렸잖아요. 저장이 되는 거라서 네. 컷은 되는데 이런 표는 삽입이 표는 안 안 돼요. 돼요? 하는 필요 없고요. 아. 하는 필요 없고. 어떻든 이 내용이 많은 라이더들한테 알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신속히. 다운받아서 하면 되겠네. 느리게 하면 안 되고 신속히. 떠받으면 돼. 뭐 하여튼 제가 이제 뭐 오늘 나올 얘기는 이제 얼추 다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이 배달대행 라이더분들이 제가 요즘에 계속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라이더 유니온에서 뭐 라이더 유니온이라는 어찌됐든 뭐 이륜차 배달대행 라이더들을 위한 조직이 생겨난 것도 건국 이래 최초고, 국회의사당에서 뭐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면서 뭐 시위를 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집회를 했다는 것 자체도 건국 이래 처음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배달대행 라이더들, 이륜차 라이더들이 이 업종 코드 뭐 이런 것 생겨나는 것 자체, 이런 것도 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이륜차 쪽 방송이 없어요. 이런 유튜브라든가 뭐 맨날 유튜브 뭐 방송하면 뭐 이렇게 뭐 뿅카들이나 나와가지고 좋아요 죽여요 끝내자 일단 한번 땡겨봐 뭐 이런 방송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는 이제 노동자의 이 영역 안에서 하는 방송들,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송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그리고 좀 지자체에서도 딴 거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뭐 지원해주고 그러면 만듭니다 방송.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여태까지 저 혼자 삽질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이런 뜻깊은 방송, 그리고 뭐 좀 약간 급조된 분위기가 없지 않으나, 급조된 것 치고는 상당히 컨텐츠가 좋았다 오늘. 예.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끝으로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더 하시고 정리해 주시죠. 네, 여기 구제희 세무사님이나 또 현정화 대표님하고 계속 그 라이더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세무 문제라든지 어쨌든 우리 필수 노동자인 그 배달 라이더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희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권역센터 4군데에서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 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네, 플랫폼 노동자들의 숫자가 뭐 정말 날이 갈수록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이더를 포함해서 이분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것, 그다음에 세무상으로 많은 실질적인 경비를 인정받고 소득을 적정하게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앞으로 내년도 신고할 때는 소득률 10%대를 향하여 이렇게 저희가 정책 건의를 하고 열심히 하여튼 찾아다녀서 제대로 된 이제 세금을 낼 수 있게끔 많은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제대로 권익을 인정받아야 근로자들의 이익도 지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플랫폼 노동자들이 아주 손쉽게 이런 식으로 플랫폼 사업자들한테 휘둘리게 되면 모든 근로자들이 다 플랫폼 노동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 노동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명감으로 저희 조세, 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색이 있으셔. 출마하신다니까. 맞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어. 하신다니까. 아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 출마를 듣고 보니까 그러네. 하여튼 오늘 뭐
와가지고 사실 저는 뭐 약속 장소도 딴 데 가가지고 헤매고 있고 막 그랬는데 우여곡절 그때 방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것이 좀 뭐 내용이 좋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라이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시고 아 그래? 그럼 이런 업종 코드를 내가 기억하고 이것들로 안 돼 있으면 이걸로 바꿔서 세금 계산을 해주세요 라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이득을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다 뭐 요런 것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이 방송에 의미가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낚시가 듭니다. 아니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수고해 주신 세무사님하고 팀장님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이 이런 방송이 또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좀 급한 상황이라든가 왜냐면 지금 5월달 가기 전에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거 모르고 그냥 또 이제 손해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긴급하게 방송을 만들었고 추후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예, 뭐 오늘 그 방송 이런 그 조합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한번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꽤 지금 시간 많이 흘렀죠. 한 2시간 가까이 됐죠. 와. 예, 이게 털다 보면 이게 2시간 가는 게 얼마 이렇게 금방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배달 대행 라이더 분들은 또 이 방송 야 이거 한번 들어봐. 같이 사실 배달 대행 하면서 바쁘잖아요. 바쁘지만 조금 그 시간이 날 때 이런 방송을 주변 라이더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야 이거 한번 들어봤더니 야 이거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더라 라고 하면서 서로 전파해 주시고 서로 이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라이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 방송 끝날 때 드리는 말씀 있죠. 대한민국 모든 라이더 여러분 늙어주고 보아요. 늙어주고 보아요. 안녕. 안전 라이딩 하세요. 네, 안전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